오늘 우리는 많은 사회초년생과 직장인들이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절세라는 달콤한 혜택을 가진 두 개의 금융계좌, ISA와 연금저축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매달 월급은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인데 미래를 위해 저축은 해야겠고, 이왕이면 세금 혜택까지 받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어디에 먼저, 그리고 얼마나 넣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ISA가 만능 통장이라며 극찬하고, 또 다른 이는 노후 준비의 핵심은 연금저축이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두 제도의 스펙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계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재무 목표에 따라 어떻게 이 둘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재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계좌의 존재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중단기 목돈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결혼자금, 5년 뒤 내 집 마련을 위한 계약금처럼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를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덩어리돈, 즉 목돈을 만드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한 번에 수확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목돈은 대출 상환, 주택 구매, 혹은 더 큰 투자의 시드머니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이름 그대로 노후를 위한 계좌입니다. 지금 당장의 목돈이 아닌 수십 년 후 은퇴한 나에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꾸준히 돈을 모으고 불려서 60세가 넘은 미래의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저축에 모인 돈은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쪼개서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처럼 ISA는 단거리 경주 선수이고 연금저축은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단거리 선수에게 마라톤을 뛰게 하거나 마라토너에게 100m 달리기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 본질적인 차이를 잠시 잊고 단순히 어느 쪽에 세금 혜택이 수치상으로 더 클까? 라는 질문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3년 뒤에 쓸 돈은 ISA에, 30년 뒤에 쓸 돈은 연금저축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절세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각 계좌의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 15세에서 19세 사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죠.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ISA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나 크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서민형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나이, 소득 제한 없이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에 복수의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즉 납입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ISA 계좌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두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개설하는 순간부터 연간 2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마치 시계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ISA를 만들어두고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도 5년이 지난 지금 그 계좌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대한 한도가 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는 바로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저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월 저축 가능액에 따른 전략이 나옵니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여 모든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ISA에 월 167만 원, 연금저축과 IRP에 월 75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금액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재무 목표에 따라 ISA와 연금저축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현명한 배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었다면 이제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ISA는 만능통장이라는 별명답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예금, 펀드, ETF는 물론 국내 상장 개별 주식까지 직접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 투자를 즐기는 분이라면 ISA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약이 있습니다.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선택에 어려움 없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연금저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세금 혜택의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계좌 모두 세금을 아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ISA의 세금 혜택은 계좌를 해지하는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통해
아무리 많은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해도 만기가 될 때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미뤄주니 그 세금마저 재투자의 원금이 되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의 의무기간을 채우고 해지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인 15, 4%가 아닌 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모든 과세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6천만 원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9%를 적용하여 약 79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아낀 셈이죠. 반면에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은 3단계에 걸쳐 주어집니다. 첫째, 돈을 납입할 때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과 상관없이 저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정부가 주는 보상입니다. 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냈던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5%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둘째,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 단계에서는 ISA와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수십 년간 세금 없이 수익을 재투자하며 눈덩이처럼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침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3%에서 5% 사이에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돈을 넣을 때, 굴릴 때, 그리고 뺄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 혜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유동성은 어떨까요? ISA는 내가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ISA를 매우 유연한 계좌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한 번 넣은 돈을 중도에 인출하려면 5%라는 높은 기타 소득세를 페널티로 물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족쇄를 채워둔 셈입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라는 우회로가 있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급전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ISA는 3년에서 5년 안에 목돈을 만들어 결혼, 주택 마련, 창업 등 인생의 중요한 도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언제든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의 유동성보다는 수십 년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계좌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쏠쏠한 세금 환급을 받으며 강력한 강제성을 통해 딴 생각 없이 노후 자금을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ISA와 연금저축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환상의 파트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ISA를 통해 중단기 목돈을 만들고 동시에 소액이라도 연금저축을 시작하여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ISA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목돈의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 연계 활용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계획에 맞는 최적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